2024년 올해 59.1%의 수익, 5년 누적 23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3년 연속 시장을 이겼고, 이제 5년 동안 꾸준히 투자금과 수익이 늘어서 수익 1억 2천, 투자금 3억이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10년의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제가 2019년 12월 4일 날 10년의 부자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2024년 12월 4일이 지나면서 10년의 부자 프로젝트가 5주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10년의 부자 채널은요, 이제 그 테마주라던가 급등주, 어떤 호지에 대한 비밀 정보, 찌라시, 단기 트레이딩, 또 어떤 정보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저 그냥 우량주 저점 투자를 하더라도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기간에 거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급등 투자, 인기주 투자 이런 거보다도 더 이런 우량주 저점 투자가 우량주 중심의 장기 투자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 적어도 그에 못지않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이제 2019년에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요, 이런 큰 거창한 뜻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저 또한 이런 인기주 투자 또는 또 호재, 그리고 테마주 투자 같은 거에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 투자하면 꼭 돈을 번다. 분명 돈을 벌 거다 해서 그런 얘기 듣고 투자했는데, 막상 해보면 이게 돈을 못 벌고 손해만 계속 쌓이게 돼요. 이렇게 손실을 계속 보게 되다 보니까, 야, 이번에 투자할 때는 아예 그런 정보들에서 귀를 닫고 이제 책에서 말하는 그 그루들이 말하는 가치 투자,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보유하고 있는 전략,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벤자민 그레이엄, 하워드 막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말하는 투자 방식들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큰 손실은 안 날 거야. 내가 많은 돈을 못 벌더라도 그래도 예금보다 좀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10년이나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큰 수익률 바라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는 투자는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이 수익률이 괜찮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저도 이제 시장을 해서 얻어탔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2022년이죠. 그때 하락장이 있었을 때 저는 계좌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이 통하는구나. 마치 이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이제 제 장기 투자 방식, 그러니까 우량주 저점 투자 방식 자체가 하루 만에 이제 크게 돈을 벌어주는 그런 화려함은 없어요. 하지만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기간에서 봤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내므로써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토끼를 이기겠구나. 그런 투자보다도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이렇게 채널까지 개설을 해서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채널 취지 자체가 이제 이런 장기 투자자의 자산 증식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 또한 주식을 공부하면서 더 알아가는 내용, 시행착오들 포함해서 더 알아가는 내용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좀 더 수익률을 계산하는 모습들 이런 것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보여준다는 것을 내용을 하기 때문에 영상 내용을 구성할 때도 솔직하게 영상 내용을 만들어서 매주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고 이제 투자자분 여러분들께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그러면 이제 10년의 부자의 5년차 수익 공개 진행하고 덧붙여서 매주 올리는 저희 한 주간 일레스 매도 주식 영상도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0년의 부자 프로젝트의 연도별 수익 공개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이거 첫 번째 내용이 코스피의 연도별 수익률이고요. 두 번째가 S&P, 미국 S&P 지수의 연도별 수익률이고 세 번째가 10년의 부자 프로젝트의 연도별 수익률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2년도부터 해가지고 3년 연속
시장보다 나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년 하는 동안 마이너스가 나온 해가 한 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런 장기 투자 프로젝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장기 투자는 그냥 바이앤홀드가 기본인 걸 알고 그렇게 그것만 우직하게 해나갔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이제 더 나은 방법을 깨닫게 되고 좀 더 보완을 하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는 매수량을 증대하고 고점에서는 좀 팔고 그리고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수익금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수익금이 재투자되면서 이거 자체가 계속 수익을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복리 효과라구나. 그걸 느끼고 있고, 이 복리 효과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큰 수익을 내려다가 손해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수익들을 깎아먹는 것보다 어떻게든 이 기존의 수익들이 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큰 위험이 따른 투자보다는 그런 큰 손실을 방지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덜 벌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투자들을 계속 반복해가면 좀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2년도쯤 돼가니까 저희 투자 방식 자체가 이제 확립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투자 방식을 접목한다 하더라도 제 기본 철학이 흔들리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식도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 새로운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접목하였고 그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들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뭐 22년도에는 5%, 제가 29년도 거는 올리지 않았는데 그거는 한 달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2019년 12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생각해서 19년은 뺐고요. 20년부터 보시면 20년에는 5.4%, 21년도에는 20.5%, 그리고 20년도에서는 다 마이너스 났지만 저는 수익을 지켜서 6.3%, 그리고 24년도에는 26.2%, 24년도에서 32.1%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거는 저희 투자금 기준이고요. 저는 레버리지 투자까지 하니까 레버리지를 뺀 저희 투자 원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벌었나를 보면 올해는 이제 59.1%, 그리고 투자 원금 기준으로 해서 누적 수익률은 237%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산 방식은 이제 만약에 월 초에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연말에 이제 2천만 원이 투자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계산했을 때 2천만 원으로 계산해 버리면 사실상 대부분의 기간을 2천만 원으로 운용했는데 2천만 원 계산하면은 수익률 자체에 잘못된 계산식이 생기니까 첫 시작했을 때의 투자금이랑 이제 연말의 투자금 이걸 빼서 중간 값으로 하는 걸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렇게 계산된 결과입니다. 예. 투자 수익을 그래프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2019년은 이제 보이지도 않는데 2만 원, 한 달 동안 해서 2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고요. 2020년은 한 150만 원 정도. 근데 보시면 이 아래 표가 투자 원금과 대출을 보여주는 표거든요. 2019년에는 한 100만 원 정도가 투자 금이었는데 2020년에는 이제 5천만 원까지 늘렸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시트가 워낙 작다 보니까 수익은 변론을 하고 일단 투자금 자체를 너무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금 늘리기 위해서 예금이라던가 딴 데 저금해뒀던 그런 금액들까지도 다 주식에 넣고 그리고 주식에 넣으면서도 계속 사고 싶은 주식이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든 월급을 아껴서 절약해서 가지고 달마다 아낀 월급에서 남은 용돈들을 다 투자금을 넣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익이 크기보다는 일단 시드를 키우고 싶어서 어떻게든 절약하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넣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21년도에는 이제 시장이 워낙 좋으면서 저로서 놀라운 수익률 1,500만 원. 그때까지는 야 13월에 월급이 되도록 한 300만 원, 2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정말 성공했다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때 기준으로 1,500만 원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2년 동안 해서 100만 원 벌었는데 이제 세 번째 해에 갑자기 1,500만 원 버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 싶은 주식은 많아졌는데 투자금 이제 매달 아끼는 돈으로 해서 투자하기에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출을 쓰게 되었는데 다행인 것은 제가 2021년도에 상공에 고무되어서 그때 만약 많이 늘려 버렸으면은 다음에 큰 손실이 났었을 건데 다행히도 계속 보수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원칙 때문에 한창 가격이 올랐을 땐 투자 안 하고 투자를 최대한 덜 했고 어, 덜 했고 그리고 2022년도에 가서 빠졌을 때 그때 투자금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2022년도에 이제 대출금을 이때서야 많이 늘렸는데 이런 것이 좀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이 되게 큰 해였는데 21년도 자체에서 워낙 이제 하락에 잘 버티는 좀 종목들을 했고 그리고 하락하고 나서야 투자금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결국 이때에도 수익이 난 채로 하늘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의 저점에서 이렇게 투자금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 투자금이 그대로 장기 투자로 이어지면서 23년도에서는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발생했고 누적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서는 또 계속 해가 좋으니까 이때 또 많이 투자해버리면 또 떨어졌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 그렇게 투자금을 늘리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한 채로 이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24년도에서 장이 여전히 좋으면서 계속 이번에도 수익이 많이 났는데 어, 투자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2024년 8월부터죠. 8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이제 장이 흔들렸는데 우리나라 주식 중심으로 해서 이걸 기회다라고 보고 투자금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현재 대출금도 대폭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한 누적 수익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연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가 10년을 부자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해죠. 이때는 제가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저도 잘 몰랐던 때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어떤 걸 살까 막 연구하고 인터넷을 보면서 연구했는데 결국 초보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별로 좋지 못했던 걸로 결국 판가름 났네요. 당시에 이제 VOO 요거를 좀 더 많이 샀었으면 더 좋았을겠지만 그때는 초보다 보니까 이제 배당에 좀 더 관심이 많이 가져서 SPYD 이제 고배당주 요거에 좀 더 많이 사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우선주, SK텔레콤, 코덱스 이베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된 것도 아니고 적은 금액에서 투자를 진행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12월에 이제 2019년 12월에 시작했는데 그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려고 하던 그 직전의 시기였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나섰는데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코로나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뭐 투자를 하겠다고 했었지만은 사실상 시작한 지 얼마 됐는데 초보가 버티기에는 참 어려웠던 장이었죠. 그래서 바로 1개월 만에 코로나 사장을 거치면서 이때 떨어질 때 사는 건 좋았는데 뭐 아마존 같은 주식을 샀었어야 하는 건데 잘 모르다 보니까 고배당 주식 중심으로 매수량을 늘려갔었습니다. 그래서 3월이었던가요? 3월에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급반등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마존이라던가 이렇게 비대면에 관련된 주식들만 엄청 떴던 시기거든요. SPYD 이 주식은 하나도 오르지 않고 미국 주식은 그때 장이 끝날 때까지 그 해가 끝날 때까지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들은 VO 요거 빼고는 철저히 소외되었던 그런 한 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투자금을 늘려놨지만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때의 하락을 회복하지 못하고 손해가 났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삼성전자라던가 포스코를 샀었거든요. 이게 너무 빨리 오르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에서. 저는 미국 중심의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작 수익은 곁다리로 한 한국에서 더 많이 났던 그런 시기였었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자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고 그리고 사고 싶은 주식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예금들이 있으면 예금을 빼서 좀 더 투자에 넣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거의 마이에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절약을 내서 월급을 아껴서 투자금을 늘리고 그렇게 투자 수익보다도 이제 어떻게든 투자 원금을 늘릴 것인가 어떻게 시대를 키울 것인가 요때 좀 더 집중했던 어떻게든 절약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요, 이제 20년도가 등락 후 반등을 했다면 21년도에는 그냥 쭉 올랐던 그런 한 해였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20년도가 아마존이라던가 몇몇 주식만 올랐다고 한다면은 21년도는 그냥 모든 주식이 다 올랐던 그런 해였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때 가지고 있던 종목들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실 난 게 마이너스 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다 플러스. 다 플러스 났을 정도로 시장이 정말 좋았던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 시장이 호황에 같이 올라타게 되어서 그 전에까지는 이제 160만 원 정도의 수익에 불과했는데 21년 한 해 동안 1,500만 원. 초보한테는 되게 큰 돈이었죠. 예. 제가 주식해서 이제 손실만 보다가 한 해에 1,500만 원이나 되는 수익을 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다행이었던 점은 이 수익 자체가 이제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워낙 그때 시장이 좋았으니까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이 계속 갈까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예, 그렇게 조심했던 것이 다음 해에는 좀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처음으로 제가 신용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11월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계속 하니까 사고 싶은 주식이 생기는데 절약만으로 계속 이제 월급날 기다려가지고 투자하기에는 그리고 어떤 주식을 사고 싶어서 다른 주식을 더 팔고 투자하기에는 좀 계속 아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팔고 투자하면 신기하게도 그 판 주식이 더 잘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내서 솔직히 그때까지는 대출까지 해서 투자하면은 이제 야 이거 주식을 대출까지 해서 해? 이거 이런 건 대부분 다 망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때였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괜찮았던 건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대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잘했다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인데요. 22년도에는 이 엄청난 하락이 있었던 해였죠. 그때가 제로 금리가 끝나고 파월이 한 번에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0.75%씩 금리를 계속 올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고점에 있던 주식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20년도에 수익이 거의 나락으로 왔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21년도에 신용대출 투자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많이 늘리지 않았었고 그리고 떨어진 시점에 대해서 22년도에 하락이 시작돼서 저점 부분에서 대출 투자 매수량을 많이 늘렸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미 조심을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00 넘으면서 인버스 외에는 종목 투자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큰 하락이 있었지만은 인버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익을 내고 그리고 인기주라든가 급등주, 고PR주 21년도에 떴던 주식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좋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거는 저희 원칙상 저는 큰 수익이 나는 것보다 큰 손해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전히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을 다 피하고 그런 식으로 종목들을 세팅해두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2년도에 장에서도 결국 수익을 내면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었고, 요게 좀 이제 그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이 방법이 통하겠구나, 이런 방법이 통하겠구나를 것을 좀 더 알게 되었고, 음, 그렇게 해서 다음 해부터 이제 방송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였는데요. 이제 저 또한 이제 하다 보니 3년을 넘는 시기, 4년째 투자를 하게 된 거다 보니 그동안의 데이터가 쌓이고 시행착오도 어느 정도 수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무작정 장기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엄청 올랐다가 그대로 싹 다 빠지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이런 한국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점이 되면 어느 정도 팔고 저점이 되면 사고 그리고 장기 투자할 주식이 있고 어느 정도 오르면 팔 주식도 있구나 이런 걸 좀 구분을 하고 그래서 고점일 때는 좀 더 팔고 저점일 때는 좀 더 많이 사고 그리고 저 PBR 가치 중심 투자를 여전히 하되 그 중에서도 괜찮은 주식들 잘 오를 수 있는 주식들 그리고 장기 투자 가치 중심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이거 자체가 그냥 기술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그것을 잘 알고 그러면서 괜찮은 기술들도 골라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 막수도 좀 늘려가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도 좋았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나면서 이때 4천만 원 정도 그때 수익을 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금도 많이 늘려서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게 되었었네요. 그리고 24년도 이제 올해인데요.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이제 소심한 투자자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야, 이 종목 정말 괜찮은 걸 발견했어. 그렇게 되면 투자금은 한 800만 원 정도. 보통 괜찮은 주식들은 3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었고 정말 괜찮다는 주식들은 8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 이상 투자하면 저도 약간 이제 등락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다가 2024년 7월쯤이었죠. 이제 그때 한 인버스를 제가 5천만 원 정도까지 투자했는데 인버스 5천만 원 투자하지만 이 등락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1천만 원대 투자를 해도 별로 마음에 흔들림이 없구나 생각이 들면서 괜찮은 종목들은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제가 이제 어떤 종목에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그 금액을 투자해보고 그 금액 예, 그 종목이 흔들릴 때 그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 투자금을 어느 정도 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괜찮다 생각되는 주식은 1천만 원대에서는 이제 흔들림이 없게 되어서 1천만 원대 넘는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작년부터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올리는 걸 시작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길게 작성했던 것은 올해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하고 한 주간 어떤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까봐 저 자신도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좀 더 많이 쌓이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면서 사실상 저 또한 많이 공부가 되면서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제가 하면서 22년도, 21년도까지는 뭐 트레이딩 관련된 책들은 일부러 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주식을 운영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인데 아직 저희 방식 자체가 확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른 투자 방식을 제가 듣게 되면은 저 자신도 헷갈릴까봐 투자 방식이 흔들려 버릴까봐 그냥 저에 관련된 그런 그쪽 가치 투자 중심의 책들만 쭉 읽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저희 방식이 확립되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희 기본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을 접목해서 좀 더 추가적인 수익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책들 그리고 다른 투자법에 관련 책들도 많이 보고 유튜브를 또 보고 하면서 저희 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접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얻게 된 것이 세배 ETF 투자 방법, 공모주 투자 방법, 트레이딩 방법들을 조금씩 저에 맞게 변형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좀 더 추가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4년 5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뭐 3억 운용하는데도 이제 마음에 부담이 없고 1천만 원 단위 투자를 해도 별로 부담이 없는 정도 3억 운영이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렇게 해서 10년 프로젝트에서 반환점 5년을 마치게 되었고 장기 운영을 하는 만큼 이제 장기 운영하니까 제가 5년 동안 어렵게 돈을 모았는데 하나의 실수로 제가 모아둔 1억을 다 날려버린다거나 하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복리 효과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큰 수익이 있지만 큰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투자보다는
큰 손실이 없고 좀 더 안정적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더 찾게 되더라고요. 계속 예, 그런 방식으로 할 생각이고요. 근데 그 보수적인 투자라는 것 자체가 결국 소극적인 투자랑은 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보수적인 투자지만 결국 기회가 왔을 때는 크게 투자하는 것이 보수적 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는 보수적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시장이 과열일 때는 오히려 이때 사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이때 사야 된다. 사라. 계속 오른다. 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매도를 하거나 레버리지를 늘리는 것을 자제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2029년 12월 4일, 10년이 되는 해까지 계속 가는 것이 목표고, 그때까지 매주 영상을 올리는 것이 목표고요. 기회가 되면은 29년 넘어서도 15년도 부자, 20년도 부자, 그래서 계속 자산을 증식하고 어떻게 이제 투자하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장기 투자자가 어떻게 장사를 늘려가는지 보여주는 채널로 운영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매주 영상을 잘 올리면서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투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내용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